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게임 이론의 정말 바이블과도 같은 책이죠. 김용세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를 위한 완벽하고 또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 이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친구들끼리 점심 뭐 먹을지 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짜장면, 누구는 짬뽕, 또 누구는 볶음밥. 다들 입맛이 다른데 이걸 완벽하게 하나로 맞추는 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조금 더 크게 봐서 학급 반장 선거는 어떨까요?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해야 가장 공정하고 모두가 그 결과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질문처럼 말이죠. 우리 사회가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 과연 모두가 만족하는 결정이라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해 볼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총 4단계에 걸쳐서 이 수수께끼를 풀어볼 겁니다. 먼저 완벽한 투표란 게 대체 뭔지 그 조건부터 한번 같이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자 에로우가 내린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죠. 완벽한 투표 제도를 찾으려면 일단 완벽하다 또는 공정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부터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건 마치 최고의 요리 레시피를 찾기 전에 도대체 뭐가 맛있는 요리인지 그 기준부터 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경제학자 케네스 에로우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5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건 뭐랄까, 이상적인 투표 제도가 갖춰야 할 희망사항 체크리스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의성, 보편성, 만장일치성, 독립성, 그리고 비독재성, 이렇게 5가지인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당연히 이래야 공정한 거 아니야? 싶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조건들입니다. 자, 이 5가지 조건 중에 조금 까다롭게 들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4번째, 독립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랑 배 중에서 사과를 더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바나나도 있어요! 라고 외친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배를 사과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제3의 선택지, 바나나 같은 게 등장하더라도 원래의 두 선택지, 사과와 배에 대한 저의 선우순위는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조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조건, 비독재성.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해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우리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어떤 특정 한 사람, 그러니까 독재자가 내 말이 법이야 하면서 모든 걸 결정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민주사회에서는 절대, 네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내용이 김용세 교수님의 교과서에 나오는 실제 설명입니다. 방금 제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린 독립성과 비독재성의 정의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논의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탄탄한 학문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조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전부 다 그럴듯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들 같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조건을 전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만족시키는 그런 완벽한 투표 시스템을 우리가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당연히 가능해야지, 그게 왜 안 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경제학자 케네스 에로우가 모두의 뒤통수를 치는 아주 차갑고 충격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에로우는 아주 엄밀한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이걸 보여줬어요. 우리가 골라야 할 선택지가 셋 이상일 경우 방금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완벽하고 합리적인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회적 의사결정 방법,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사회선호 함수라고 하는데 그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벨상까지 받은 그 유명한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완벽하고 이상적인 투표 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바로 교과서에 명시된 불가능성 정리의 내용입니다. 선택지의 수가 3 이상인 사회에서 5 공리, 즉 정의성, 보편성, 만장일치성, 독립성, 비독재성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 선호 함수는 존재할 수 없다.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건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와,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정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더 무섭고 심오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독재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말인가? 이 정리가 말하는 건 결국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 4가지 조건,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정의성, 보편성, 만장일치성, 독립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로의 장리에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하나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비독재성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합리성과 일관성을 끝까지 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그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그룹 전체의 결정이 단 한 명의 개인적인 선호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독재자인 셈이죠. 그 사람의 뜻이 곧 우리 모두의 뜻이 되어버리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머리가 조금 아프지만 굉장히 중요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우리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완벽하고 공정한 사회적 결정 방식을 원했습니다. 그렇죠. 둘째, 이를 위해서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5가지 조건을 세웠습니다. 셋째, 하지만 에로우는 이 5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증명해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합리성을 끝까지 추구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비독재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민주주의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의 질문처럼 완벽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어떤 가치를 조금 포기하고 또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 사회의 규칙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차선의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이 내용을 고민하는 여러분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